이발 의자가 비싸더라고요. 네. 한 150, 중고도 150달래요. 정말요? 네, 그래서 화성 가가지고, 동탄 가가지고, 이거 구입했어요. 가격이 저렴하죠? 가격대. 저 완전 너무 네. 싼데요? 항상 오더라고. 문만 열고 있으면 와. 그래서 야, 이게 너무 재밌다. 이런 자영업은 처음이잖아요. 남자들 보면 저는 머리만 봅니다, 지금. 머리 저분은 어떤 형태로 저렇게 해야 더 멋있어질까. 예, 제가 뭐 봤을 때 좀 외관은 딱 강력계 형사님이시거든요. 네, 저는 죽음 이상의 두려움은 생각 안 해요, 지금은. 병원에서도 돌아가신 분들이 많지. 그런 사망, 사고 이런 현장들을 많이 봤죠. 자살하신 분들 현장에 가봤지. 그런 현장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그거 외에는 있잖아요. 두렵다는 생각은 안 가졌던 것 같아요. 오셨네? 네, 안녕하세요. 아니 바로 오시려고 네. 힘드셨을 텐데 벌써 준비를 다 하셨어요? 준비를 다 한 게 아니고 네. 좀 빨리 일어났어요.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저는 라라 이용원을 운영하고 있는 원장 유근대입니다. 정년퇴직하고 이용원을 이렇게 운영하게 되었고요. 현재는 쌍용동에서, 광주시 쌍용동에서 제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하신 지는 혹시 얼마나 되셨어요? 1월 10일부터 했으니까 2, 3개월? 아직 3개월은 좀 덜 된 것 같은데. 원래는 어떤 일 따로 하시는 게 있어요? 네, 저 원래 병원 업무부장만 한 25년 이렇게 생활했습니다. 정형외과에서. 네. 최근에 그리고 정년퇴임 해가지고 네, 이렇게 하게 됐고요. 그거 하면서 이용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제가 나름대로 계속 배우게 됐는데 이발소 하는 데를 찾아가가지고 이제 거기 사장님들을 만나서 시장 조사를 좀 했었어요. 아직은 뭐 한 15년, 20년을 할 수 있다 이런 정도의 그 희망을 주시더라고. 제가 원래는 정년퇴직하고 나면은 개인 택시를 한번 해볼까 했는데 개인 택시보다는 또 주변에서도 그걸 많이 이렇게 추천을 또 해주시더라고. 내 주변에는 이용을 하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우연찮게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좀 힘을 얻었죠. 그 전에도 머리를 좀 잘라주시고 하셨던 게 있으셨던 거예요? 나름으로 다 좀 만족은 했어요. 그쪽 분들이 해달라는 대로 해줬기 때문에 그랬는지 몰라도 재미는 있더라고. 지금도 재밌고. 저희 집사람이 그걸 왜 묵히지 말고 열심히 해봐라. 바로바로 이렇게 창업하게 됐는데 집사람이랑 같이 가게를 어디로 다니면서 야, 여기 괜찮다 이래가지고 지금 뭐 꾸준히 되고 있습니다. 내가 얘기를 안 해도 문만 열면 자우지간 손님들은 오시는 것 같아요. 그 손님들 중에서도 이렇게 보면은 여기 이발소 없었는데 생겨서 너무 좋다 막 그런 분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 힘을 얻죠. 와이프분도 머리도 잘라주시고 하신 거예요? 아직까지 집사람은 안 잘라줘 봤어요. 아직은 잘라줘 보지 않고 주변의 분들은 이제 같이 이렇게 오는 간호사들이라든지 그런 분들은 좀 제가 손질을 좀 해보긴 했습니다. 와이프분께서 아직 안 잘라주신 거잖아요. 네, 그래 잘라줘. 서운하지 그러진 않아요. 대신 제가 이제 그 얘기를 했죠. 내가 그 염색은 해줄게요. 내가 그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집사람이 아직까지는 안 맡기네. 저는 뭐 탈색 이런 건 안 하고요. 커트, 염색 이것만 하는 이제 남성 커트 전문 이렇게 사무실에 가보면 알겠지만은 딱 세 가지로 이렇게 1, 2, 3 이렇게 해가지고 형태를 만들어놔서 잘 모르는 분 있잖아요. 와가지고 어떤 형태로 해주세요 하면은 제가 이제 인형을 가르치면서 우리 마네킹 몇 번으로 해드릴까요? 그러면 2번으로 해주세요. 뭐 이런 분도 있고 1번으로 해주세요. 이런 분도 있고 그럴 때는 아주 편하게 제가 커트를 하고 있습니다. 직업이 좀 경찰도 하셨다고 들었고요. 네, 서울시 소방공무원을 좀 한 3년 정도 했고요. 성남 쪽에 와가지고 경찰서에서 한 10년 정도 했나? 네,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공무원 생활을 한 10여 년 했었는데 우연치 않게 이제 병원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는 원장님 소개로 인해서 하게 됐는데 그때 당시는 수입도 좋다고 막 그랬어가지고 사람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업무부장까지 하게 됐는데 업무부장이라는 게 또 굉장히 많이 스트레스 받는 자리더라고요. 저는 그 행정업무부터 뭐 직원 관리 다 했었거든요. 실질적으로 저는 몸으로 떼어보다 보니까 그게 그렇게 쉬운 건 아니구나. 저는 좀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거기다가 병원 간다 보니까 전혀 다르잖아요. 그렇죠. 성격이 그래서 그런지 좀 모험 뭐 이렇게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남이 안 했던 잘 안 하는 것을 좀 해보고 싶다 이런. 돈 되려면 이거 해야만 안 되는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내가 좀 이제는 즐기면서 좀 일을 해야 되겠다. 스트레스는 받지 않는 방향으로. 근데 이제 직장을 이렇게 바꾸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어떻게 그걸 쉽게 바꾸셨어요? 소방하셨을 때 예. 경찰 일을 또 어떻게 하셨고? 고향 선배가 옆에 기동대로 온 거예요. 저는 한 1년 전에 벌써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급여 명세서를 보게 됐어요. 급여 명세를 봤는데 그쪽이 더 많은 거야. 그 친구는 이제 왔는데 내가 1년을 더 많이 근무를 했고 군대 경력도 내가 더 많잖아요. 그래서 저도
32개월을 군대 생활을 했었는데 호봉이 내가 높은 것 같은데 경찰관이 더 많은 거예요. 그리고 수당이 틀리더라고요. 수당이. 또 소방은 소방대로 어려움이 많잖아요. 화재 현장 나가면은 들어가면 제일 먼저 투입되잖아요. 소방에서 화재 진압도 화재 진압인데 인명무조부터 먼저 들어가기 때문에 현장에서 수색해가지고 인명 없고 나와야 되고 막 연기 마셔야 되고 계급이 높다고 해가지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다 똑같이 현장을 떼야 되니까 야 이거 나도 경찰관 도전해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시험을 봤는데 우연찮게 또 합격이 된 거예요. 근데 하게 되고. 그때도 일 다니시면서 예, 공부하셨을 그렇게 거 했던 아니에요? 거예요. 예. 그거 그렇게 정보가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쉬는 날은 학원 가서 정보 얻어가지고 와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냥 됐어요. 경찰에 하실 때는 좀 어떠셨어요? 10년 정도 하셨는데 예, 제가 아니, 뭐 봤을 때 좀 외관은 딱 강력계 형사님이시거든요. 근데 경찰관이라는 직업도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뛰어도 들어보기도 하고 뭐 화재 현장도 들어가 보기도 하고 말로 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많이 또 겪어봤던 것 같아요. 그 직업하면서 사망 사고라든지 교통사고 현장에 같은데 처참한 부분들도 많이 있고 그랬었습니다. 그럼 이제 경찰에 하시다가 또 네. 어떤 계기로 병원으로 하셨어요? 저희 이제 아시는 그 원장님이 신경외과에 있었어요 처음에. 우리 병원에 와가지고 업무부장 한번 해볼래? 경찰인데. 네, 그런데 제가 또 간호조무사 자격증도 있고 병원 일들을 하다 보니까 야 이게 내 적성에 맞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도 하다 보니까 이게 노하우가 또 생기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병원 일에 대해서 애착이 많았었죠. 하다 보니까 그것도 한 25년을 했다는 게 짧은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한 직장에서 옮기지도 않고 저도 뿌듯합니다. 그게. 4가지 직업을 좀 하셨잖아요. 네. 가장 힘든 게 어떤 직업 하셨어요? 병원 일이 제일 힘든 것 같더라고요. 업무부장 하면 뭐예요? 알아야지. 아무도 모르는데. 그렇죠. 처음에는 차트도 못 읽겠더라. 막 이렇게 갈게 써가지고 스페링 자체도 읽도 못해요. 뭐 저도 처음에는 야 이게 뭐야? 뭐 이게 어떻게 거기서 하다 보니까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큰 병원을 갔죠. 세미급 병원을 해가지고 더 배웠죠. 응급실부터 있어가지고 ICU 중환자실까지 있는 병원에서 배우고 나서 또 다른 원장님이 스카웃을 해가지고 또 개인 병원을 가가지고 근무를 좀 한 2년 좀 더 했나? 또 지금 이제 만났던 원장님 만나서 또 스카우트 받아서 거기 가서 한 지가 벌써 이제 25년이 넘어버렸죠. 네, 그렇게 됐었습니다. 병원도 3군데를 간 거네요? 그렇죠. 지금 있었던 병원에 있잖아. 25년 있는 데서도 스카웃을 2번이나 받았었어요, 제가. 급여를 배 이상으로 더 저도 안 갔었어요. 왜 안 가셨어요? 아,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보니까 내 옆에 있던 우리 다른 직장 동료들은 나보다 좀 멍청하다고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 근데 그때 당시는 굉장히 저는 의리 그때 중요시 했었어요. 바로 옆에 있던 병원에서도 그렇게 원장님이 저를 했고 지금 생각해 의리도 중요한 것 같지 않는데 아, 우리 원장님이랑 잘 지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정년까지 했죠. 어떤 직업은 쉬운 직업은 없다. 이런 사진들이 있었네요. 이래서 명찰도 있고 이렇게 이런 사진이죠. 네, 잠깐만요. 아이고 웃긴다. 막 서류들 있는 데서 찍었던 것 같아요. 여름에 찍었던 것 같은데. 네. 병원에서 남성분이 일하시는 분이 별로 안 계시잖아요. 좀 다른 선택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성분들이 택시나 이런 것들 하시는데 네. 이 병원에 하시는 거 주변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좀 우아해하죠. 업무부장 했던 사람이 갑자기 뭐 친구가 이런 얘기도 하고 형사로서 도둑 잡아야 되는데 거기 가서 그렇게 할 수 있어? 막 이런 농담 섞인 친구도 있고 그랬습니다. 지금. 한편으로는 더럽기도 해줘. 처음 더럽기도 했었어요. 오픈할 때는 야 이거 내가 잘 해나갈 수 있을까 했는데 그거보다는 옆에서 힘을 주니까 사람들이 더 많은 것 중에 이러한 걸 했을까 하는데 저는 너무 재밌었어요. 잘 되는 것보다는 아 내가 놀이터가 있어야 되겠다 이제 그러면서 좀 즐기고 싶다 이제 그런 생각을 더 많이 하면서 이제 그 오픈하게 된 겁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은 얼마 안 됐지만 너무 재밌어요. 시간은 9시부터 7시로 정해놨는데 더 있을 때도 있어요. 뭐 어떨 때는 9시까지 있을 때도 있어요. 손님 한 분이라도 오면은 뭐 좀 잘해줘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있고 제일 좋은 직업은 아 나는 이용사다 이 직업은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지금 만족도가 네, 세상에- 만족도 아주 좋아요 저는 지금. 최고입니다 지금. 가시죠. 네. 다행히 꼭대기층에 사시지 않으셔가지고 그렇죠. 힘드셨죠 올라오시는 거요. 나 핸드폰 안 가져왔나? 잠깐 핸드폰 놔두고 왔나 보다. 아 거기다 놔두고 왔네. 잠시만요. 아 핸드폰 안 가져왔네. 갑자기 생각이 안 나. 항상 오더라고. 문만 열고 있으면 와. 그래서 야 이게 너무 재밌다. 이런 자영업은 처음이잖아요. 그동안은 계속 직장 생활만 해왔기 때문에 자영업이라는 게 야 이렇게 재미있는 것도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했었어야 돼. 진작 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이런 생각 엄청 많이 들어요. 이 일을. 이 디자이너들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요. 멋있어. 지금도 성남에 있는 분 원장님한테 조언도 구하고 그렇습니다. 직장까지 안 걸리면, 차 안 밀리면 한 10분도 안 걸리는데 차 밀리면은 어디라고 다 마찬가지겠지만 좀 걸리기도 해요. 근데 오히려 좋아요. 바로 앞에 안 있고 좀 떨어져서 있으니까 사람을 개척한다는 느낌이 들어요. 내가 아는 지인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오니까 더 좋은 것 같은 느낌. 아는 지인분들은 뭐 와서 잘해주나 못해주나 뭐 이런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모르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한테는 내가 내 고객으로 평생 확보해야 된다는 그런 저기가 있기 때문에 또 잘해드리려고 하고 한 번이라도 더 머리 손질이 가게 되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리고 그런 분들한테 또 들은 조언도 또 굉장히 또 득이 되고, 어느 분은 와서 그러더라고요. 90 넘은 할아버지인데, 거기 사시는 할아버지인데 그분은 와서 기도해 주시더라고. 여기 가게 너무 잘 선택 잘했다면서 나 그래서 놀랐어요. 막 감동받았어요. 과로 자라셨다는데 지금은 그분이 부국 자동차 공업사 회장님이시래요. 근데 굉장히 겸손하시고 연세 있으신데도 굉장히 점잖게 말씀하시고 희망을 주시더라니까 저한테. 지금은 뭐 좀 저기여도 꾸준히 하면 잘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면서 항상 기도해래요. 종교 있으세요? 네, 저도 이제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분 때문에 하나님 믿으시게 된 거예요? 아니면 원래? 아니요, 원래 이제 저는 원래 믿는 건 아니었고 우리 자녀 때문에, 자녀가 저를 이제 하나님께 인도했죠. 저도 아픔이 좀 있습니다. 저희 작은 애가 을지대학교 물리치료학과 다녔다가 1학년 때 몸이 아파가지고 지금 이제 여기 이스라엘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이렇게 믿게 되고, 큰애는 바로 같이 이렇게 살다가 이쪽에 아파트 아들만 둘이 있어. 항상 옆에서 격려해 주니까, 그리고 가끔씩 와가지고 가게 와가지고 청소도 해주고 힘 안 드냐고 물어보기도 했었고, 시집을 갔는데도 시집 간 것 같지 않아요. 옆에서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니까. 그리고 되게 다정하실 것 같으세요. 가족한테 가장 다정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많죠. 제일 많은 게, 불만 많은 게 우리 집사람이에요. 그래서 집사람 얘기하면 안 되는데 어디나 잘해주려고 노력을 하는데도 쉽진 않아요. 저는 일을 먼저 항상 생각을 해가지고 일이 우선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옛날부터 공무원 생활 할 때부터 지금까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게 또 집사람은 인이 배겼나 봐. 그러니까 서운한 점이 많죠. 지금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까 가족이 최우선인데, 집사람이 이렇게 저를 막 떠밀듯이 막 하니까 저도 두려움도 이제 사라진 것 같고, 지금은 뭐 이제 배워야 될 게 많지만 그래도 지금은 두려움은 없습니다. 그보다 더 한 일도 있는데, 더 힘든 일도 겪었는데, 이용하시는 분이야 뭐 쉽다고 생각은 안 하지만은 이거는 어쨌든 기술이잖아요. 기술이 숙련되면 되는 거잖아요. 다른 일들은 막 숙련도 돼야 되고 또 뭐 머리도 써야 되고 막 오만 일을 다 해보다 보니까 막 이건 그래도 좀 단순하다 이런 생각은 좀 드는데, 뭐 수익만 창출하려고 하려면 이거 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수익 창출이 주 목적이 아니고 일단은 일의 보람을 느끼면서 하는 것이 최고다. 가이하고 빚만 있으면 되잖아요. 해외를 나가도 최근에 나트랑인가? 집사람이랑 아는 가족 한 분이랑 해서 여행 갔다 오셨어요? 갔다 왔거든요. 거기 갔는데도 막 계속 이발소만 보이는 거야. 이게 관심이 있다 보니까 해외 나가서도 관심이 그렇게 그쪽으로 쏠리더라고요. 여긴 또 어떻게 자르나 또 이렇게 어떻게 하나. 다른 데서는 외국인들은 어떻게 저기를 하나, 어떻게 면도를 하고 어떻게 서비스를 하나, 훨씬 더 관심 있게 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있잖아요, 가게 가면은 동영상 틀어가지고 있잖아요, 2편 이상은 봅니다. 제가 머리 하는 동영상을 손님 없을 때는 딱 보면서 거기서 얻어지는 것도 많더라고요. 이게 기술직인데 숙련을 하려면 계속 가발 가지고 연습도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저 연습도 연습 많이 좀 하고 있어요. 나름으로. 다른 사람보다 배는 연습해야 돼요. 3배는 이상 연습해야 될 것 같아요. 늦게 시작했기 때문에. 하시면서도 제일 중요한 게 어떤 거라 생각하세요? 일단 그분 마음을 읽어야 될 것 같은데요. 머리를 뭐 잘 자르고 못 자르는 것은 있잖아요, 그분이 더 잘하는 것 같아. 그분들이 여기 우리 이발사 말고도 다른 데 더 많이 평생 다니시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사람이 좀 덜 잘 못 잘랐다 하더라도 있잖아요, 마음을 읽으면은 컴플레인이 없는 것 같아. 그래서 그걸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더 중요한 것 같더라고. 그게 근데 어렵진 않으세요? 다른 분들은 어렵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 비즈니스 생활 했잖아요. 병원 생활, 손님 접대하고 환자 오시면은 환자분들 이렇게 응대하고 모든 걸 다 응대해야 되고,
또 그분들의 원하는 것이 뭔지를 이제 또 꿰뚫어서 얘기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걸 좀 해서 그러는지 손님 응대하는 데는 그렇게 큰 어려움은 없었던 것 같아요. 현재까지는 주민들이 굉장히 좀 좋으신 분들만 계시는지 와가지고 다들 저한테 격려적인 얘기만 하네요. 또 한 가지 제가 시장 조사를 해보니까 다른 데보다는 좀 저렴하게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8,000원 했거든요. 가격대 커트만. 어떤 분들은 너무 싸다고 하면서 그냥 10,000원 주고 가세요. 처음에는 이제 저도 내드렸어요. 2,000원씩. 그거 장사하는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그거는 아니다. 손님이 주는 돈은 받되 대신 서비스를 해야 된다. 더 나은 서비스를 구사해야 된다. 아, 그 말이 맞구나. 이런 생각이 얼핏 들어서 저는 이제 주시면은 감사합니다 하고 받고 다음에 오시면 제가 더 잘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루에 몇 분 정도 오세요? 하루에 5명에서 10명 정도? 10명 정도. 10명이 넘으니까 있잖아요. 커트를 하니까 제가 좀 힘이 들더라고요. 혼자 염색도 해야 되고. 와, 엊그저께는 한 3분이 머리가 너무 길게 온 거예요. 막 이게 막 미장원에서 잘라도 막 한참 가야 될 머리인데, 야, 그거 정말 힘들더라고. 진짜 3분이 왔는데, 야, 이분들한테 더 돈을 받아야 되나? 마음속으로. 근데 이미 다른 그 부인이 와가지고 저 머리 깎는 것을 보고 있는 거야. 보면서 촬영을 했는지 어떻는지는 모르겠는데 다 하고 염색까지 했는데, 이제 저희가 이제 염색을 지금 2만 원으로 받고 있거든요. 카트 염색을. 주변에서는 염색만 25,000원 받고 그래요. 두 말도 않고 그 부인이 딱 계좌이체 시키더라고요. 아, 그 머리 기신 분들 오니까 시간도 시간이지만은 그분이 원하는 대로 해줘야 되잖아요. 뭐 내가 깎아버린다고 뭐 스포츠로 형태로 깎아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은데 쉽지 않더라고요. 근데 보통은 자격증 따고 이렇게 하면은 와, 나 이제 이걸로 돈 벌어야지 막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네, 그럴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네. 저는 그 생각은 아직 안 해봤어요. 돈을 벌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다 가질 수밖에 없잖아요. 집사람도 그렇고 돈이 안 벌리면 월세는 내가 줄게. 집사람이 그랬어요. 당신도 놀이터가 있어야지 가만히 있으면 안 돼. 이렇게 그래서 가벼운 마음으로 일을 합니다. 남자들 보면 저는 머리만 봅니다. 지금 머리 저분은 어떤 형태로 저렇게 해야 더 멋있어질까. 아, 품격이 머리에서 나오는구나. 머리 다 왔습니다. 여기 네. 또 고르신 이유가 있으실 것 같아요. 아, 이쪽이 빌라촌이에요. 아, 빌라촌이고 이쪽으로 앞에가 초등학교 있고 이쪽에 또 프레지오 아파트 1,300대 이상 많아요. 머리 좀 자르시려고 저거 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 저분 회장님. 안녕하세요. 네, 어디 가세요? 어디 가세요? 운동 가세요? 네. 시설 잠깐 소개 좀 해주실 수 있으세요? 저것도 이제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 네, 저 연습하고 있습니다. 저렇게 1, 2, 3 짧게 해달라면 이렇게 짧게 해주고 좀 길게 해달라면 저렇게 길게 해주고 저 그렇거든요. 가격이 저렴하죠? 가격대. 저 완전 너무 싼데요? 디자인 커트가 없었는데 너무 긴 분이 와가지고 있잖아요. 투블럭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8,000원 받기는 너무 싼 거야. 너무 길고 머리가. 옆에 분한테 물어봤죠. 이런 분들은 어떻게 돈을 책정을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그 미용실 했던 동생이 디자인 커트라는 게 있대요. 그래서 디자인 커트는 따로 돈을 받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저가 원래 면도를 안 해주려고 했어요. 안 하려고 해서 시간상 안 맞으니까. 기다리는 분들이 있을 때는 막 있잖아요. 마음이 급해질 수 있어요. 저도 마음이 급해지더라고. 그래서 안 되겠다. 그럼 면도 하시는 분들은 시간상 안 되겠다. 그래서 금액을 제가 적은 거예요. 12,000원. 여기 옆에 붙어 있는 거 있잖아요. 기샬관 했을 때 올림픽 할 때도 뭐 했던 사진들이 거가 있어서 네, 그 경찰 하셨을 때 사진이. 예, 뭐 교통할 때 검문할 때 그렇게 찍었던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심심해가지고 하나 갖다 걸어놔봤습니다. 아, 여기 이거는 제가 있잖아요. 시합 나가가지고 아, 그 동상 탔던 거예요. 아 진짜요? 네, 시험에 제가 합격했던 거고. 상 많지 않아요. 여기 지금 이용협회에서 주신 회장님 주신 특별상 하나 받았고요. 그 다음에 이거 이쪽은 에이블
거기에서 어떤 수료증이고, 그다음에 동상 받았던 거고. 지난번에 이제 이게 저 피부 포인트 이거 이제 수료했던 자격증 받았던 거고, 이제 에이블하고 에이블 원장님이 그 실장님이랑 같이 제가 여기 나왔었거든요. 저기 원피스 노하우 나름으로 이게 있잖아. 필요하신 분 있으면 저도 에이블로 소개를 하려고 저 나름으로는 굉장히 도움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제가 갖다 놔고 비치를 하고 있습니다. 잘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이거 면허증도 있으시네요? 예, 면허증 있죠. 아, 이용사 면허증이 자격증인가요? 아, 자격증하고 면허증은 틀려요. 자격증이 나와야 면허증을 딸 수 있죠. 면허를 받을 수 있죠. 제가 사실 1년 정도 준비했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에이블이 그 학원을 가기 전에 다른 학원도 알아봤었어요. 예, 분당에도 학원이 여러 군데가 있더라고요. 그래도 가격 면에서나 모든 면에서 제가 그때는 직장 생활을 했었거든요. 야간에만 할 수 있는 곳이 또 에이블밖에 없더라고요. 다른 데 주간해야 되고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도 있고 그러는데 프로그램도 있고 그러는데 야간을 거기밖에 없고 또 강사님이 또 잘 저기를 코치를 해줘가지고 그래가지고 시험 보게 됐는데 학원 선택도 잘해야 되겠더라고요. 예. 지금도 야간 할 수 있는 데가 저는 에이블밖에 없는 걸로 아는데 그리고 처음에 에이블이 어디가 있지? 제가 분당에서 근무를 했는데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쪽에 갔는데 좋은 데 자리를 잡아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럼 다니시면서 좀 어떠셨어요? 교육 과정이나 이런 것들. 강민재 실장님이 아주 설명을 잘해줬어요. 처음에 이쁘잖아요. 이쁘니까 설명을 또 잘하시더라고. 야간에 하신 강사님이 잘 또 가르쳐 주시더라고. 그럼 병원 다니시면서 가신 거예요? 네, 병원 다니면서 이거 자격증 준비했어요. 그러고 나서 처음에는 소문 안 냈어요. 병원 다니면서 하면은 오너들이 싫어하지 진짜 아무 얘기도 않고 원래 7시까지 근무인데 거기 학원이 6시 반인가? 부터 6시부터 시작이기도 하고 6시 반부터 한 데서는 좀 이제 양해를 구해가지고 좀 늦게 와가지고 좋은 게 거기는 늦게까지 해도 개방을 해줬어요. 연습.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도 있잖아요. 그 강의실을 개방해줘가지고 연습하게 해줘가지고 너무 좋더라고 그게. 제가 집에서도 해봤거든요. 집에서는 막 날리고 막 이게 해가지고 힘들어 했어요. 제가 방을 하나 따로 썼어요. 학원에서 오면은 또 집에서도 오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보다 노력은 좀 배를 더 했나 싶은 생각은 드는데 효과는 그래서 한 번에 합격하셨잖아요. 그래서 감각이 좀 있으신가 봐요, 손에. 감각 없었죠. 제가 처음에 가니까 있잖아요. 그 신문지 자르는 거 이게 잘 안 돼가지고 와가지고 한 일주일 이걸 연습했어요. 가위 잡는 법이 저는 몰랐었잖아요. 그 전에는 그냥 내 마음대로 잡았었는데 학원에서 가르쳐주는 가위 잡는 법이 좀 틀리더라고. 부족한 부분들은 야간 강사님이 아주 꼼꼼하게 가르쳤어요. 야단칠 때는 엄청나게 야단쳤어요. 무섭게. 어떤 분들은 서운하게 들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 그 정도로? 왜냐면 근데 그렇게 가르쳐야 되겠더라고. 초보자들은 잘 모르니까 대도 않은 일을 막 연습하려고 그러는데 근데 그 강사님이 그런 걸 잘 지적을 해주셔. 시험을 합격을 해야 되는 게 목적이잖아요. 이렇게 오픈해가 개업을 해갖고 하면은 내 마음대로 하면 된다. 그때는 당신 마음대로 해도 되는데 지금 여기서는 가르쳐 주는 대로 하는 게 최고다. 근데 그게 맞았던 것 같아. 가르쳐 주는 대로 따라서 하니까 되는 건데 안 그러다 보면은 다른 거 막 하잖아요. 그러면 엄청 혼냈어요. 막 그냥 그렇게 혼내도 그냥 웃고 하니까 굉장히 또 좋아하시더라고. 아주 재밌게 지냈던 것 같아요. 먹을 것도 서로 나눠 먹으면서 밤에도. 그래서 이거 영상 보고 이렇게 따라 하시는 거예요? 네, 영상 보면서 이렇게 보면은 커트도 미용 커트가 있잖아요. 이용 커트가 있고. 그래서 저는 이용 커트를 좀 많이 해야 되는데 각자 하시는 분들이 나름대로 기술들이 대단하시더라고. 학원 다닐 때 그때 자격증 딸 때하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하는 방법들, 외국인이 하는 방법 이런 것들 보면은 공부 꾸준히 해야 될 것 같아요. 공부 안 해가지고는 어려워. 네. 이것도 다 저기 어떻게 마련하셨어요? 이것도. 이발 의자가 비싸더라고요. 네. 한 150, 중고도 150달래요. 정말요? 네, 그래서 화성 가가지고 동탄 가가지고 이거 구입했어요. 왜냐면 면도가 필요하잖아요. 면도 하려면은 저거 여기다 대고 이거 꽂고 뒤로 이게 받쳐져야 되잖아요. 끼고 이렇게 뒤로 받쳐져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게 그 이발소의 맞아. 특징이잖아요. 옛날 딱 그거네. 네, 이거는 눕혀서 제가 면도를 해드려요. 이것 때문에 이게 필요하더라고요. 그냥 미용 의자만 쓰시는 분들이 많아요. 출근은 원래 이 복장으로 하시고. 출근은 언제 바꿔 입고 좀 이틀이면 바꾸고 이게 원래 염색할 때 쓰는 건데 저는
이게 편하더라고요. 계속 학원에 다닐 때도 이걸 써가지고 깔끔하게는 될 수 있으면 보이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렇게 딱 해가지고 이제 자꾸 이제 여기서 하게 되는데 저는 제일 중점 두는 것은 손님들이 컴플레인 안 하는 게 중요하다. 내가 잘 자르고 못 자르는 것은 뭐 그분들이 더 잘할 테니까 어떨 때는 제가 해놓고도 머리 형태가 잘 나오면 아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떨 때는 아 이거 부족해 10% 부족해.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혹시라도 손봐야 될 때 있다면 언제든지 오십시오. 그러면 웃고 가셔요. 그 연습도 뒤에 가발로 하시는 거예요? 네, 연습을 저 갖다 놓고 연습하고 있거든요. 이게 연습을 항상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우리가 생각할 때 아 내가 자격증 있고 하니까 다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 미세한 부분들 있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학원에서도 그 원장님도 그 얘기도 하셨고 그 저기 강사님도 그 얘기 많이 하셔요. 연습 많이 해라. 근데 연습밖에 없는 것 같아요. 기술직인. 가끔씩 제가 정보 공유를 같이 하시는 분하고 하는데 당근마켓 이런 데서 있잖아요. 이제 보고 오는 젊은 친구들이 있는데 엄청 까다롭대요. 얘기하다 보면 말 그대로 디자인 컷 해달라는 얘기예요. 막 이거 해달라. 저 사진을 딱 가지고 오면은 야 보낸대 여기다가 그분도 뭐 여러 가지 일을 했던 원장님이신데 근데 저는 수용을 해요. 그분 어떤 사람이 와도 나는 할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을 좀 갖고 해보려고 기다리지 못하고 가시는 분은 있었는데 내가 그분이 왔는데 보낸 분은 없어요. 내가 일을 하고 있어서 그냥 가시는 분은 있었는데 아 내가 100%는 만족을 못 시킵니다. 그렇지만 한 7, 80%까지는 만족시켜도 하시겠습니까? 그러면은 그냥 해달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저희 오시는 분들이 뭐 단골 다른데 막 20년씩 다니신 분도 어저께도 오셨어. 그런데 20년 다닌 데가 훨씬 잘하시지 이제 오픈한 데가 잘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제가 그런 말씀을 했어요. 저는 한 80%밖에 만족시킬 수 없었는데도 하시려면 하십시오. 그러면은 아 가까운 데 생겨가지고 너무 좋아요. 나 앞으로 여기 다닐래요. 그러면서 머리를 맡기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마케팅도 하나의 전략이다. 근데 이게 개업하시는 게 쉽지 않으셨을 텐데 그렇게 그것을 사람들이 굉장히 높이 평가하는 것 같아요.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 많은 것 같아요. 저 동생도 미용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데 개업을 못 하더라고요. 이게 두려움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야 내가 어떻게 이걸 해 나갈 수 있을까 이런데 실질적으로 사람이랑 이렇게 부딪히면서 하니까 그거는 두려움은 사라지는 것 같은데요. 그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은 일단은 이제 자기가 노력을 해야죠. 일단 마인드 컨트롤도 해야 되고 그렇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저도 두려웠었지. 근데 주변에서 하면 된다고 자꾸 하니까 아 그런가 보다 또 하니까 또 되네요. 갖고는 있는데 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은 거예요. 또 주변 사람들이 반대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반대하는 분은 하나도 없었어요. 딸부터 가족들이 저가 안 하려고 멋짓 했었지 그 반대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어요. 한 1년 넘게 연습을 하고 다녔는데 수고비를 하더라도 연습을 가서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말은 맞아. 아니 그럼 묵혀버리잖아요. 우리 그 장롱 면허하고 똑같아. 운전 열심히 배울 때는 면허 따가지고 운전할 때는 잘할 것 같은데 놔둬버리면 또 운전 못 하잖아요. 제가 이제 이렇게 하고 나서 봉사 있잖아요. 병원에 봉사도 가보고 했는데 처음에 갈 때는 막 이게 좀 두렵더라고요. 근데 뭐 할머니 할아버지 쭉 앉아 있잖아요. 와가지고 머리 깎으려고 봉사니까 그거는 와 연습 열심히 하고 깎아드는 나름으로는 만족해 하시더라고요. 그런 봉사도 해보니까 어디나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안 해보면은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도전하면은 어느 순간에 사라진 것 같더라고요. 저도 이제 사라졌어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어떻게 머리 긴 사람이 오든 어떤 사람이 오든 저는 이제 그분이 원하는 대로는 해줄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이 있으니까 두렵지 않은 것 같아요. 손님이 안 와서 그런 문제지 오면은 하실 수 있다는 생각이. 요즘 젊은 친구들이 두려움 많거든요. 20대, 30대도 마찬가지고요. 결혼도 막 안 하려고 하고 이제 애 낳으면 시간도 써야 되고 막 이런 것들이 많이 두려우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얘기해주고 싶은 거 있으세요? 일단 도전해야 되겠지 않나. 어떤 일이든 새로운 일을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은 도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도 직업을 몇 번 바꿨잖아요 벌써. 전 처음에 들어갈 때 있잖아요. 공무원 들어갈 때는 아 나 여기가 있잖아. 난 평생 직장이야 이렇게 생각했지 내가 이렇게 직업을 바꿀 줄 몰랐어요. 정말로. 저희 어머니가 1월에 작고 하셨는데 이제 편하게 살지 뭐 무슨 나이 먹고 고생하려고 그러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나이 드신 어머니가 나한테 자식에 대한 애착이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 젊은 청년들은 그냥 도전해라. 도전하면 된다. 그리고 책도 많이 봐야 될 것 같아요. 저 여기 있잖아요. 가까운 데에 서울 도서관이 있어요. 가가지고 책 빌려갖고 와요. 가가지고 책도 좀 보기도 하고 도서관 이용도 무료잖아요. 굉장히 편해요. 책도 많이 봐야 되고 나름으로 청년들이라면은 뭘 못하겠어요. 저는 죽음 이상의 두려움은 생각 안 해요. 지금은 죽는 것 말고는 두렵지 않다. 근데 그런 걸 저는 많이 봤잖아요.
보면서 병원에서도 돌아가신 분들이 많지. 또 그 전에 있었던 데서도 그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죠. 그런 사망 사고 이런 현장들을 많이 봤죠. 그러네요. 예, 그리고 뭐 자살하신 분들 현장에 가봤지. 그런 현장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그거 외에는 있잖아요. 두렵다는 생각은 안 가졌던 것 같아요.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반드시 해야 된다고 얘기하셨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또 얘기해주고 싶은 거 있으세요? 방황한 친구들한테 일단은 이 미용 기술이 아니라도 좋은데 기술을 하나 가지고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기만의 노하우. 집에 있으면 안 돼, 무조건. 남자는. 네. 집에 있으면 안 되고 나가서 뭐라도 해야 돼. 하다못해 청소일을 해도 좋고 뭐 휴지를 줍는 건 하더라도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 뭔가를 찾았으면은 집에서 하지 말고 나가서 해. 재택근무가 좋은 것 같지는 않아요, 저는. 재택근무를 하다 보면은 좀 이게 있잖아요. 속이 좁아져. 건강한 사람은 움직이기 때문에 건강한 사람이 방황할 수는 없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자우장 밖에서 일을 해라. 밖에 나가서 어떤 일이라도 젊은 친구들은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가만히 요즘에 컴퓨터가 뭐 대세고 뭐 스마트폰이 대세이기 때문에 앉아서 하려고 뭐 저희 병원에서도 보면은 있잖아요. 뭐 앉아서 뭐 그렇게 하려고만 하는데 막 움직이는 친구들이 오히려 활기차게 뭐 이거 더 좋은 것 같아요. 저거. 이제 은퇴하실 분들이 요즘에 많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한테도 하고 싶은 얘기 있으세요? 일을 하셨던 분들이 일을 안 하는 것은 특히 남자들은 굉장히 방황할 수 있는 사춘기 같은 게 보이는가 봐요. 그런 분들은 일단은 소일거리라도 일거리를 찾는 게 좋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어디 가가지고 회사에 막 할 수 있는 그런 것 말고 그냥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글을 쓴다든지 뭐 꼭 장사가 아니라도 기술직이 아니더라도 자기만의 그 해왔던 노하우 있잖아요. 저는 원래 있잖아요. 병원과 관련된 일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주변에서 많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전혀 엉뚱한 뚱딴지 같은 일을 해도 길은 있다. 전혀 관계없는 일을 해도 길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해야 되죠. 일단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해야 일단 스트레스가 안 받는 것 같아요. 스트레스가 굉장히 만병의 원인이라잖아요. 근데 돈 생각하면은 이런 일을 하면 안 되고, 직장 정년퇴직 하신 분들은 이제 어느 정도 안정돼 있잖아요. 퇴직금도 나오고 안주해가지고 야, 나 퇴직금 나오니까 일을 안 해도 돼 이런 생각도 있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생각의 차이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그래도 막 운동만 해도 될 것도 아니고 친구만 만나서 될 것도 아니고 건강하려면 일도 하고 수입도 있고 많지는 않지만 자기 용돈벌이를 하면서 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돈을 벌려고 하면 안 되고 그냥 돈은 어느 순간에 들어온대. 돈을 내가 쫓아가면 돈은 도망간다잖아요. 막 쫓아가면 도망가기 때문에 안 쫓아가고 내가 주어진 데에서 최선을 다하면 어느 순간에 칼국수 했던 분도 그 사장님도 저한테 그 얘기해줘요. 자기가 일하고 싶지 않은데도 막 손님이 들어온대요. 힘들더라도 힘이 덜 드는 거죠. 그럴 때는. 자기가 엄청나게 힘들었대 처음에는. 근데 어느 순간 막 손님이 그렇게 밀려오더래. 내가 와라고 얘기 안 해도 돈 벌려고 하지 말아라. 그 얘기가 어떻게 보면 명언인 것 같아. 근데 창업하실 때 이렇게 막막하셨잖아요. 이거 여기 처음부터 이렇게 자리 잡고. 아니 저는 그랬어요. 처음부터 강사님한테 저는 이거 배우면 무조건 일할 겁니다. 다른 분들은 뭐 그렇게 얘기해도 뭐 난 봉사해야 된다는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봉사는 내가 실력이 갖춰졌을 때 봉사가 가능한 거지. 그래서 저는 무조건 창업할 겁니다. 그래가지고 열심히 하겠다고 막 얘기를 했었죠. 그 강사님한테 엄청나게 전화됐어요. 나 막 이렇게 막 학원 그만두고도 막 전화해가지고 뭐 어떻게 지내십니까? 막 여쭤보고 재료는 어떻게 뭐 그만 가르쳐 주시고 뭐 어디 또 이렇게 연결도 해주시기도 하고. 창업하는 그 과정도 좀 말씀해 주세요. 아까 뭐 비용이 얼마나 들었고 뭐 처음에 뭘 했고. 저는 입지 조건이 굉장히 중요했던 것 같아요. 성남에서부터 이천까지 입지를 한번 상당히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가게는. 우리 강사님이 항상 하신 얘기가 100만 원 이하짜리를 가게를 얻어야 된다 그랬어요. 월세. 네, 월세 100만 원 이하짜리를 얻어야 된다. 일단은 월세가 중요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정해져 있잖아요. 사람을 자를 수 있는 시간적 저기가 정해져 있어요. 암만 잘한 사람도 막 마냥 할 수가 없는 정해져 있는 건데, 그래서 입지 조건 따지고 보니까 몇 군데 봤는데 이 도로변 옆에는 엄청 비싸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권리금 1,000만 원 달라고 하더라고요. 저거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거기서 놔두고 아무것도 없어요. 난방기밖에 없어요. 그럼 다 내가 다 구입한 거예요. 이거 이런 거 다 쇼파도 내가 구입했어요. 네. 그래도 800만 원 줬는데 옥상에 전광판 있잖아. 지붕 위에 전광판하고. 그래도 절대로 안 깎아준다는 거야. 저쪽엔 더 비싸요. 근데 집사님 마음이 들었나 봐. 이쪽에 세대수 그리고 동사무소 가가지고 이제 인구수 이런 것도 좀 조사도 또 하고 뭐 나름으로. 계약을 해야 되나 말해야 되나 하다가 나는 좀 머뭇거리는 거예요. 이게 두려움이 있죠. 여기는 그래도 수도시설이 돼 있었잖아요. 안 돼 있는 빈 가게도 많더라고요. 그것도 쉽지 않아. 그래서 권리금 주자 그렇게 지급하고 1,000만 원에 50에 합시다.
네, 그래서 싸게 한 거잖아요. 일단은 100만 원 이하짜리로 일단 얻었는데 보증금 1000만 원에 50에 하자. 부동산 사장님한테 얘기를 딱 해가지고 부동산 사장님이 잘 얘기를 해가지고 성사가 됐어요. 소자본으로 창업하기는 아주 좋은 것 같은데요? 권장하세요. 네. 제가 보기에는 수도 난방시설만 돼 있다 그러면은 괜찮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수도시설은 난방시설만 해도 그냥 돈 1000만 원 들어가잖아요.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수도 난방이 쉽진 않더라고. 된다면은 그렇게 돼 있는 데를 하면은 훨씬. 그리고 그 1000만 원 줬다고 해도 아깝진 않아요. 미장원도 몇 군데 가봤거든요. 미장원 나온 데도 있어요. 막 권리금 달라는 데 있는데 이용원 나오는 데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앞으로는 많이 나올 것 같은 게 지금 현재 운영하시는 분들이 연세가 많잖아. 그래서 나올 수 있으면 기회 잡으면은 그냥 통째로 얻을 수 있지. 그렇죠. 자격증만 있으면 면허 받아가지고. 그냥 그래서 저는 큰 부담 갖지 않고 일하고 있습니다. 월세는 나오니까 일단. 그리고 용돈은 나오니까. 근데 가격대에 문제가 있는데 가격은 자기가 정하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주변에 여기 있는데도 다 비싸요. 커트만 12,000원이에요. 15,000원, 12,000원. 저는 그보다 지금 싸긴 싸잖아요. 조사해가지고 해보니까 저는 고민을 좀 하긴 했어요. 이걸 10,000원을 받냐, 9,000원을 받냐, 8,000원을 받냐 이렇게 고민을 했어. 커트를 10,000원 받으면은 싸단 맛은 안 나잖아요. 싸면서 잘한다는 얘기를 좀 들어보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8,000원이 좋겠다 싶어가지고 협회에서는 더 받게 돼 있죠. 협회에서는 얼마예요? 제가 알기로는 25,000원을 알고 있거든요. 아, 진짜요? 이거 커트 저기 해가지고. 커트가요? 커트하고 저기 하면은 25,000원 받더라고요. 커트만 해도 10,000원 넘을걸요, 지금? 협회에서 권장하는 것은 주인 입장이 이제 주인이 받는 대로 다르긴 하지만 이용 요금은 적정한 것 같아요, 지금 현재는. 주변에서 와가지고 여기서 보고 가고 그래요. 혹시 뭐 하고 싶은 말 있으세요? 이제 오시려는 분들한테? 저는 뭐 특별하게 잘해드리지 못하지만은 최소한 80% 이상 만족하게 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0%까지 할 수 있으면 더 좋을 텐데 그렇게 하도록 노력할게요. 그리고 오시는 분들은 많이 좀 이렇게 홍보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저희 가게가 홍보가 돼서 이렇게 동네 놀이터가 돼가지고 같이 이렇게 담소도 나누고 했으면 좋다는 생각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커피포트에 해가지고 대접을 하는데 손님 많아지면은 여기다가 저기 정수기 대야죠. 커피포트가 드실 수 있도록 편하게 할 수 있도록 해야죠. 커트가 좀 많은 것 같아요. 많은 게 커트인데 커트는 여기 위에 빌라촌이잖아요. 이쪽은 한번 제 생각에는 가격 경쟁력 세워서 한번 인근 지역에만 한번 전단지 정도는 괜찮을 것 같아요. 오늘 촬영하셨는데 촬영해 보시니까 어떠셨어요? 너무 재미있었고요. 또 재미도 있었지만 너무 또 어려운 것 같아요. 처음으로 해봤던 촬영이어서 그런지 어쨌든 귀엽게 봐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수강생분들이나 이제 창업을 시작하시려고 하시는 분들한테 하고 싶은 말. 어쨌든 젊음으로 인해서 도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선택은 에이블을 꼭 선택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에이블 학원이 최고의 강사진으로서 이제 이렇게 해주시니까 체계적으로 잘 해주시니까 선택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 절대 후회 안 하실 겁니다. 제가 거기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 화이팅!